공수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돈사 시설과 환경관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두 번째 주제, 자돈사의 여름철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우리 이제 여름철에 가장 우리 그 농장의 사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 자돈들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환기팬을 최대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팬을 최대로 가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자돈이 서서히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돈들은 아직 어린 연령에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돈에게 거슬리는 바람이 결국은 그게 자돈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새바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가운 바람만이 새바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돼지든 작은 돼지든 자기에게 스치는 바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람이 자기에게 거슬릴 때, 몸에 뭔가 편안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바람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새바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 외기 온도는 30도, 32도, 35도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돈사의 온도는 기껏해야 30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돈방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32도 되고 33도 되면은 이제 자돈들이 서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기팬에서는 결국은 온도 편차에 의해서 최대 환기량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환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입기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돼지에게 스치는 공기 유속이 빨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권장할 때 자돈사에는 자돈을 스치는 공기의 유속을 겨울이든 여름이든 초당 0.5m/s를 넘어가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공기의 유속이 천천히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아주 스무스하게 돼지에게 전달이 된 다음에 흘러가라는 의미인데, 현재와 같이 우리가 환기팬을 최대로 돌렸을 때 공기 유속이 최소한 2m/s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돈 입장에서는 짧은 순간에는 그래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이 공기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다가오면서 결국은 자기의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가 오면서 감기도 동시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 자돈사에 우리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팬을 너무 세게 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비록 돈방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돈방 온도 때문에 돼지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공기의 유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온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이 그 자돈사의 탄열이 어떤지, 지붕에서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쬐어서 돈사 내부로 전달된다면은 이것은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단열 보완이 되겠죠. 이 단열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열 부분을 점검한 다음에 단열을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야만이 우리가 자돈사의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돈사의 온도 관리는 환기량만 가지고는 잡지 못한다. 아무리 환기량을 많이 올려도 자돈사의 온도를 잡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환기량 관점에서 보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환기량만 가지고 온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돈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돈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1도나 3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냉방기를 쓰든 쿨링 패드를 쓰든 냉방기를 쓰든 그 냉방 장치를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그 온도 관리를 해야만이 이 자동사의 온도 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익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익기 방법은 비록 자돈뿐 아니라 뭐 육성돈이나 비육돈이나 모든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돼지는 직바람보다는 간접바람이 훨씬 더 피해를 적게 되게 됩니다. 직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직접 돼지에게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온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직바람을 피하고 간접바람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익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벽면 익기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공기가 들어오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중천장 익기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돼지에게 떨어지는 방식, 이런 방식은 그 직바람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기량이 늘어났을 때 좀 더 쉽게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직접 돼지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돼지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한번 다른 경로를 거쳐서 우리 자돈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간접 방식을 우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콤비 방식은 그 돈방의 통로가 있게 됩니다. 돈방 통로 쪽으로 외부의 공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통로의 바닥에 공기가 한번 부딪힌 다음에 그 펜스를 타고서 넘어가서 돼지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간접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돈방 통로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바닥재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기가 내려가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시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로에 있는 바닥재는 그 막혀 있는 플라스틱 베드도 막혀 있는 베드가 있습니다. 막혀 있는 베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평사를 만들어서 그 공기가 한번 부딪혀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만이 이런 콤비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익기 방식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도어, 문을 통해서 공기가 익게 되는 방식이죠.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완충 공간이 예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열 공간 밖에는 쿨링 패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냉방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예냉 공간에서 한번 공기가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돈방 통로로 쭉 전달되면서 이 경우에도 돈방 통로의 바닥은 막혀 있는 바닥재나 콘크리트 평사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막혀 있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기가 새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로에 있는 막혀 있는 바닥재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공기가 통로를 통해서 쭉 진행되면서 펜스를 타고서 넘어가서 돼지에게 스무스하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이 자동사에는 굉장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익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성사나 비육사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이북 지역의 겨울철에 추운 곳에서도 이러한 익기 방식을 쓰게 되면은 그 차가운 바람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육성사나 비육사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익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익기 방식의 세 번째는 그 지하 채널 익기 방식입니다. 지하 채널 익기 방식은 그 GL 밑에 있는 그 채널을 이용해서 공기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돈방 내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올라오도록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돈방 통로의 바닥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되고 뚫려 있는 바닥재를 써야 되겠죠. 콘슬랏이나 플라스틱 바닥재를 써서 공기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지하 채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유속이 1.5m/s 이상이 되게 되면은 공기가 이 펜스를 타고 넘어가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돼지에게 이 신선한 공기를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하 채널의 사이즈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면에서 뽑아낼 때 너무
과도한 양으로 뽑아내게 되면은 이 지하 채널 방식의 이끼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 채널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을 할 수 있지만은 지하 채널의 크기와 환기량을 너무 크게 가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심하게 되면은 이 지하 채널 방식도 간접 방식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사의 여름철 환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자동사의 온도를 환기량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환기량보다는 유속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냉방 장치를 좀 사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끼 방식에서 공기가 대지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간접 이끼 방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자동사의 여름철 환경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자동사의 환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